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서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명세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예산은 2025년도 본 예산과 대비해서 12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66억 4,1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으로 207페이지에 국내외 교류 협력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인구정책 및 적극행정 추진에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에 시정 홍보비로 1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11페이지를 보시면 방과 후 학교 등 교육 경비 보조금 43억 원을 편성했고,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으로 1억 6천만 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18억 5,199만 2천 원과 그 212페이지를 보시면 삼척 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교육발전 특구 사업비로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보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읍면동별 사업 명세서 총괄은 참고해 주시고, 읍면동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도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총 예산은 22억 1661만 6천 원으로 금년 대비 7,4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를 보시면 그 도계업의 마을별로 수건 사업 응급 복구비 참여 예산 사업으로 20건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원더급은 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799만 원, 9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229페이지에 긴급 현안 사업 및 마을별 수건 사업 13건에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건덕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176만 2천 원입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긴급 복구 및 현안 사업비로 23건에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하장면입니다. 14억 2,460만 6천 원으로 240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별 수건 사업비로 18건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노공면 예산은 10억 1,575만 6천 원으로 주요 사업비로 응급복구 및 마을별 수건 참여예산 사업비로 12건에 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미로면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비 6억 9천으로 총 예산은 12억 7,9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가곡면은 8억 9,331만 7천 원으로 마을 수건 사업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신기면입니다. 8억 3,203만 2천 원이며 수건 사업비 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지역은 사업 명세서로 대신하고 2026년도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읍면동은 기획실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읍면동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인구 증가 시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 1억에 감액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지금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생활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어떤 예산은 지금 없는데 네. 별도 뭐 사업은 없나요? 지금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별도 그 기획예산실에 별도로 편성한 예산은 없지만은 부서별로 있나요? 각 부서별로 이제 관광이라든가 네. 경제라든가 그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총괄은 기획 예산 예, 기획예산실에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서 네. 생활 인구 증가 시책에 관한 그 예산도 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은 생활인구 관련해서 뭐 별도로 예산을 이제 책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네. 일단 그것도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그 예산을 생각을 편성하라는 얘기는 예산만 네. 편성하라는 얘기가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그죠? 예. 뭔가를 예. 추진을 하라는 얘기죠. 사업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9페이지에 그 홍보 관련해서요. 네. SNS 운영 활성화 등 지금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여기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홍보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네, 직원들 SNS 활동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 지금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SN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이 그 네. 활동을 하게 되면 뭐 인센티브 적용이라든가 이런 네. 게 있습니까? 네. 예. 인센티브 적용을 과감하게 대폭 확대를 해서 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2페이지에 농어촌 유역 활성화 지원의 주거비 지원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 감액이 됐거든요. 대폭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전년 비해서. 지금 농어촌 유학생이 지금 오조초에 이제 네. 9명하고 장어초에 예, 한 예. 명이 있고 내년도에 이제 가곡 중학교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고 네. 요거는 이제 상반기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줄은 면이 있습니다만 상반기 예, 기분이에요? 예. 나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 예정입니까? 예. 인원이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그 기간이 끝나면은 저희가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유학생 1인당 주거비가 월 60만 원이고 추가하게 되면 20만 원. 20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수 의원님. 네. 실장님 저기 네. 페이지 62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서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56페이지 세 명세서를 보면은 네. 네. 페이지 62페이지 페이지 156페이지 세 명세서를 보면은요. 전년도 대비 네. 국고보조금 세입이 125억 9,200여만 원의 어떤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페이지 62페이지, 네네. 페이지 네. 156페이지요. 125억 정도. 예, 예. 페이지 그러니까, 60페이지하고 페이지 156 같은 맥락으로 예, 보시면 예. 되는데 국고보조금 세입이 125억 9,200여만 원이 이제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전체 실가별로 예산이 감액된 이유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셨는지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뭐 각종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제 예상치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본 예산에는 이 정도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 네. 저희가 보통 그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가 최종 내시되는 게 이제 하반기에 확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때 가서는 좀 추경 작업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을 보통 저희가 2천억대로 평소에 국고보조금을 잡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전년도에 예, 비해서 예, 예. 또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고보조 사업은 지자체의 어떤 적극적인 사전 네. 협의와 확보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당 연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부서별 뭐 신청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조정 과정이 좀 적절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떻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2024년도에 그 2024년도 말에 금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을 잡을 당시에 하반기 때 선정 국비 확정이 된 게 좀 폭이 넓었습니다. 네. 그때 좀 넓어가지고 금년 대비 내년 본 예산의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을 조금 낮게 잡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이제 총 모든 실과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여러 가지 부서별로 봤을 때 네. 너무 감액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좀 줄어든 만큼 해당 사업들의 어떤 연속성,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시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보완 전략이라든가 협의 계획은 있는지 물론 이제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은 국비 확보가 이제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물론 조금은 올라가지만 이런 어떤 협의 계획은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협의 계획은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은 금년도에 다 끝냈고요. 네네. 다 끝냈고 이제 추가로 국비 확보가 되는 사항을 이제 그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25년 금년도 초를 보면은 그 다른 뭐 그 에너지 분야, 수소 분야의 어떤 국비 확보 부분이 상당히 커가지고 네네. 어떤 그 금년도 본 예산에 잡히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폭이 좀 컸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에너지가가 81억 예. 9,500여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예.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가에서 한 10억 이상이고 하수도 사업소에서 한 31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폐강 지역 사업들은 38억 이상이고 관광 정책과도 27억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큰 폭으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 예산의 컨트롤 타워를 하는 우리 기획 예산실하고 각 실과별로 좀 원활한 좀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네. 하여튼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면 시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실과별로 좀 잘 조정을 해서 협의를 잘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지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바라고요.
또 우리 시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라든가 국비 확보 전략 마련에 우리 실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교육발전 특후 그 사업에서요. 5억 5,500만 원이 감소된 9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삼척시는 지금 2024년 7월 말부터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강원대학교 에듀피아 그 교육발전 특구 사업단과 협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추진된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학부모들과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느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그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금월 이제 중순경에 이제 성과 보고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언제요? 그 12월 15일인가 성과 이번 보고 12월 예, 말경에요. 예. 성과 보고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제가 뭐 세세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거는 좀 그 성과 보고회 때 좀 자료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총 이제 3년 동안 받게 될 우리가 지금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 기간이 2024년 7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2년 6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160억. 160억이요. 예.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남은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제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한 사업비가 남은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 빼고 이제 100억 정도가 되는데 네네. 2024년도 이 교육 경비가 이제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네. 금년도로 다 2월 돼 가지고 그 금년에 하여튼 최대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80억, 80%밖에 아직 집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 중에서요? 예. 올해 예산 그러면 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올해 예산에서 80% 진행되지 못하면 2월 돼서 그 다음 네. 사업으로 연계돼서 간다는 예, 얘기입니까? 내년도까지 다 소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이 10억 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이제 9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교육발전 특구 사업은 3년간 지속되는 사업이지만 연차별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이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저번에 3회 추경할 때도 우리 용역비를 한 7억 5천 정도 삭감을 하고 네.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좀 돌린 측면이 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에듀피아 사업단에서 하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고 네. 이어서 내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그 각종 그 용역 사업비는 저희가 네. 이제 3회 추경에 좀 7억 5천 정도 삭감을 해서 네. 실질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총 사업비가 아까 180억이라 그러셨나요? 160억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올해 연말에 성과 평가 이제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된 사항을 우리 의원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든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대충 짐작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연차별로 어떤 실적과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네. 에듀피아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협업 사업이 교육발전 특구의 어떤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협업 성과라든가 2026년도 협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거나 2026년에 구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어떤 사업으로 가는지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저희가 뭐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이제 그 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 그리고 사업단 네, 어떤 유기적인 그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 일정 부분은 이제 에듀피아 사업단에 이제 경비를 집행을 하고 에듀피아 사업단이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각 학교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여튼 저희 계획예산실에서 하여튼 그 교육발전특구 사업비에 좀 유념을 해서 네. 그렇게 집행 내역이라든가 그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저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올해 그 연말에도 뭐 네.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에듀피아 사업단에게 위탁을 했지만 그걸 정산 자료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를 대충 할 것이 아니라 그 에듀피아 사업단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 시집행부가 좀 깊숙이 좀 네.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저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뒷받침을 해주면 되고 아닌 사업은 가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는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성과 외에 우리 학부모나 시민의 의견 수렴이 더 넓게 좀 반영이 되어서 삼척시가 시범 지역을 넘어 정말 정식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연도별 추진 계획이라든가 내년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다가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네. 먼저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획예산실의 사업도 있고 전략사업과 사업이 있어요. 네, 체육과도 있습니다. 네. 체육. 아니 그러니까 네, 체육관은 뭐그 네. 맨체스터 시티 그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에듀피아에 지급되는 게 예산이 전략사업과하고 예산실에 있어요. 네. 물론 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을 받으려고 우리 시가 그렇게 안간 힘을 쏟은 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교육이 정말 못 따라갔어요. 대도시, 중도소도시, 대도시는 그래도 따라갔는데 뭐 할 때마다 저 교육 방침이 내려오고 규정을 잡고 획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학교장이나 학교장 마음대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자유롭게 좀 우리 그리고 우리 삼척에 맞게 좀 지역에 맞게 삼척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서울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좀 생각을 조금 엉뚱하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에드피아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했으면은 저는 뭐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좀 자유롭게 이게 초등돌봄 영유아부터 초등돌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가면 대학과 기업과 어떻게 하면은 연계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우리 대학에서 만들어내고 또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인재를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기업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순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안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어디 설 곳이 없어요, 실장님. 여기 아무리 저 교육발전 특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게 우리 대학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우리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연계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대학에 나오면 뭐 합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또 대도시로 나가게 되고 또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또 사람을 못 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되면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시하다를 가능하면 안 받고 우리 지역에 맞게 대안을 내주면 교육부도 그렇게 따라간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 시가 좀 자유롭게 에듀피아의 민간 위탁을 대학 산업협력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좀 지원을 좀 해주고 각종 사업을 하는 데 따라서 뭐 지도 감독 이런 거는 필요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좀 자유롭게 위탁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저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고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답변 주세요. 괜찮아요. 저도 평소 소시는 이제 보조금 집행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 이제 시범지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처럼 이제 어떤 그 사업단을 학교를 통해서든가 어떤 민간을 통해서든가 이제 사업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고 전문적으로 그 직접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 삼척하고 춘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자체 사업에 다 넣어가지고 직접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교육부 시각에서는 약간 달리 보더라고요. 왜 그 대학에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좌지우지하게끔 만드느냐,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사업 속에 넣어가지고 그 사업이 좀 커지게 만들어야 되는 게,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의원님 말씀처럼, 아까 정정수 의원님처럼 어떤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겠지만은 어떤 저희가 이제 2024년도는 27억 정도 위탁했고 금년도는 40억 정도 위탁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많은 예산에 대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의 좀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세세 사업별로 저희가 뭐 간섭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이게 이제 2024년도는 뭐 사업 하나도 못했고
금년도 들어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네. 일단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 과정 같아요. 지금 기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업체를 우리 삼척이 일자리를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떠나고 작아지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가 줄고 하는 게 보통 보면은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잖아, 그죠?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일자리를 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화력 발전소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같이 줄잖아, 그죠? 같이 주는데 이렇게 보면 질 좋은 교육이 안 따라가면 이게 가족들이 서울에서도 대도시에서도 혼자 내려와서 회사에 생활을 하고 주말에 가면은 다시 집으로 가서 주말 부부가 되고 이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질 좋은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해도 우리가 인구는 그렇게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네, 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농어촌 유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네. 이게 오조 초등학교 지금 계약을 몇 년 하셨어요? 그 계약이라기보다가는 매년 그 교육청에서 이제 오조촌은 이제 그 농어촌 유학생 선정 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매년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 우리 강원특별교육청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오조 초등학교에 이렇게 지금 오시는 분들이 어디 계시는 줄 아나요, 혹시? 지금 거주하는 시설이? 두 학생은 그 온천 옆에 있는 시설에 있고 나머지 6학생은 지금 기농인의 집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농인의 집에 네. 계셔요. 그러면은 기농의 집은 우리가 또 실장님 내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농 기촌의 집은 또 우리 농정과 사업으로 네. 기농 기촌에 대한 사업을 해놨는데 네. 지금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정과하고 이거 우리 한번 잘 협의해서 1년에 이렇게 계약하고 2년 계약하고 서울 대도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유학을 하고 부모님들도 이래 내려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래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그 농어촌 유학생도 물론 뭐 기농 기촌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농인의 집을 지놓고 왜 학생들을 거기가 이제 월세가 이제 한 30만 원 정도로 싸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어찌 보면 좀 궁여지책으로 학생들을 다 받아 놓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 마을하고 그 네. 기농인의 집도 마을하고 뭐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뭐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마을하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 돼가지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면은 이 농어촌 유학생들이 유치가 되면은 우선적으로 그 기농인의 집을 좀 사용하는 걸로 하고 관리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농정과하고 협의를 좀 마을에 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봤어요. 예, 그게 그 주거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될 예,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해결해 주셔야지만은 예, 예. 오조 초등학교에서도 가장 걱정이 그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주거 부분. 예, 그 네. 어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학생을 유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예, 이렇게 학생들을 대도시 학생들이 와가지고 각종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곡 중학교도 선정이 네, 되었고 네, 이 페이지 보면 우리 소달 뭐 분교를 그걸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저면 임대를 받습니까? 요거는 이제 서달 분교장은 네, 지금 우리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한 일환으로 네, 어떤 영어 캠프라든가 이런 걸 하나 차려가지고 네. 그 마을 주민은 물론이고 학생들 이제 특별한 영어 캠프를 한번 운영해 보고자 저희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1년 무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부지는 한 10,000평 정도 되고 건축 연면적은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추정치는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년간은 무상 임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궁극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라리 실장님 저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교육청이 이제 우리 삼척교육지원청 부지는 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강원도 교육청 네. 자산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네. 차라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안이 어떻나 하고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네, 저희가 그 지금 매입 계획도 수립을 해놓은 상태고 네. 요 우리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내년 뭐 언제가 됐든 그 예산만 확보되면 공제예산 심의를 바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수가 예, 있어요. 예, 아울러서 거기에 첨부하면 네, 리모델링이나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또 감정평가하면은 금액이 좀 더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같이 네. 해야 될. 왜냐하면은 교육청에는 그게 대지도 다 감정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건축물도 낡은 건축물이지만은 그 부분도 다 감정평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맞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네. 그만큼 투입이 되니까 아울러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보통 보면은 한 85억을 예산을 잡아서 실장님 네, 일반 목적 예비비를 한 35억 그리고 또 일반 예비비를 한 50억 이렇게 하는데 조금 많이 줄였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엔 보통 80억에서 85억 발- 정도를 편성해 보니까 네. 그렇게 소요가 많이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좀 빈도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그 소진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예비비에서 이제 일반 재정으로 많이 돌렸었는데 일단은 본 예산에 이 정도 편성해 놓고 추세를 봐가면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한다면 네. 본 의원도 보면 예비비를 다 못 쓰고 올 예산도 3회 추경을 보니까 네. 또 10억 정도 한 그 10억을 감액을 시켰어도 예산이 예비비가 있었어요. 네. 적절하게 예비비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통합 개정에서 네.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등을 예치할 수 있잖아, 그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기금도 적절하게 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전문위원님도 아까 네. 평가할 때 보면 기금 활용이 총괄 기금은 그래도 예산실에서 총괄로 하고 각 실과 부서에서 담당 기금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금이 거의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 그래서 예측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예치도 뭐 네. 전입금 아니면은 이자하고 전입금 외에는 기부금이 요즘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예산으로 세입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 그죠? 네,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활성화시키고 적정하게 목적 사용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네, 예산 분야 좀 몇 가지 총괄적인 걸 한 두 가지 좀 여쭈어 보고요. 또 다른 걸 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예산 이제 본 예산이 지금 여기 책자에 들어왔는 예산이 7,845억이에요. 네,
지난해보다 564억이 늘어나면서 7.8% 증가가 됐는데 상당히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할 때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많이 늘은 편이에요. 지난해에 비하면은. 뭐 그건 본 예산을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지난번 그 측면도 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추경을 8월로 이제 미뤄놓은 상태라서 기존에 3, 4월에 하던 추경 감안해서 한 4개월치를 더 조금 더 이제 해놓다 보니까 예, 좀 규모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11월 의원 간담회에서도 일회 추경을 금년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8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예산서 61페이지에 있어요. 그 네. 책. 72억을 순정이라고 해놨어 표시를. 세입 61쪽에 보면은 금년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안 들어왔나요? 내년도 이거는 이제 그 순증은 아니고요. 이게 내년도 분일은 이제 예상치로 해놓은 거. 아니 그러니까 네. 세입 분야의 책자에 이 책자에 여기 세입 총괄에 보면은 세입 예산서에 보면은 61쪽에 순정이라 해놨단 말이에요. 정감률에다가 금년도에는 25년도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우리가 받지 않았나요? 2025년도도 받았습니다. 순정이 아니죠. 그죠? 순증이 좀 그죠? 아니네요. 네, 엄격히 말하면 순증은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라 이게 표기가 예, 5기, 예, 예, 5기라고 예, 예. 5기라 보면 되겠죠. 예,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가면은 금년에 1조 182억인가요? 네. 26년도에는 연말까지 가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총 예산 규모가. 지금 금년도는 이제 간주 예산을 포함하면은 한 1조 200억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도 뭐 그 세입 그 교부사나 이런 걸 좀 따지면은 1조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조 당연히 넘겨야죠. 예. 이제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은 우리가 6월 달에 지난해 24년도를 결산해 보면은 총 수입이 1조 2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예산이 풀리는 거는 금년에도 24년도에도 그렇게 안 풀렸지만은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결산하면은 1조 2천억 가까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1조 182억이 풀렸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경기가 그만큼 1,800억이라는 돈이 금년에 삼척 바닥에서 돌아다녀야 될 돈이 못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가긴 넘어가지만 네. 당해 연도에 풀릴 만큼은 풀려줘야 돼. 아까 우리 양희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그런 말씀이잖아, 그죠? 네.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예. 이게 안 풀린다기보다가는 이제 나중에 물론 뭐 한 500억에서 900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재원으로 활용한 부분도 있고 명시 사고율이 좀 그때는 좀 1,000억 이상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연도에 다 풀릴 예산으로 다음 감안하면 연도에 풀리는데도 매년 그게 매년 또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반복하고 되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하면 예. 그것도 최소화해야 되지만은 본 예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 명시이월과 네. 그 순세기 잉여금하고는 여기 당해 연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맞습니다. 뜻인지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208쪽이요. 예산 일단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개입 수립 용역을 매년 해야 되나요? 등급 매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이제 성격이 너무나 희석돼 가지고 지금 그 평가를 어떤 페이퍼 위주로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 직원들 손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도 되긴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 하려면은 금년도 뭐 내년도는 2,200을 세워놨지만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했거든요. 네. 이거는 내년도에 한 이 정도 일단 세워놓고 이제 내년도 가서 한 등급 최소한 등급 매기는 거에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잘 준비해서 네. 등급을 잘 받아서 몇 억을 더 받아오면 된다 이거죠. 네.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 항토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 지난해 한 500명 가까이 300명하고 네. 금년도 300명. 냈고 대학생들을 총 삼척 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 부모님이 여기 이제 주소를 둔 자녀들이 대학생 총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측. 삼척시 이제 소재 학교가 아니고 소재 학교가 아니고 네. 우리가 이 장학금을 줄 때 삼척시에 살고 있는 부모님 주소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죠? 그 자녀들한테 주는 거니까 부모님이 여기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네, 한 1,000여 명 가까이. 1,000명 정도 된다, 예, 이거.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장학금 지급을 한 뭐 5,600명 정도 신청하는 것 같고 거기서 한 300명 정도, 200명 정도 다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기획예산실장님이 이제 오늘 제안 설명하면서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과 고령화 지속으로 노인 계층에 대한 복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정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및 지역 신성장 동력 육성이 시급하다. 이제 세출 여건이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장님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어제 공공산후 조리원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이제 오갔어요. 네. 예. 각자 있는 자리들이 다르고 각자 처한 입장들도 달라서 답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제 오후에 이 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된 걸 기획예산실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아셔야죠. 그 공보 업무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죠?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전 신속 추진 보도 자료 제목이에요. 네. 보도 자료 제목만 들으면은 어떻게 들리나요? 삼척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전해서 신축하겠다로 들리죠. 그러한 기조로 작성을 했습니다. 했죠. 네. 그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삼척시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띄우고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른 삼척시는에서 이게 주어예요. 주체고. 옮겨가는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죠? 지금 강원자치도로 그죠? 돼 있습니다. 아직 그 교환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삼척시. 금년에 네. 계약서를 썼잖아. 네. 그죠? 네. 알고 있죠? 네. 그럼 지금 의료원 새로 짓고 있는 땅의 주인이 금년 다 짓고 저걸 철거를 해가지고 막 교환이 끝내면은 등기가 막 교환이 되면은 땅 주인이 강원자치도가 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강원도 줄여서 합시다.
그럼 공공산후조리원을 거기서 짓게 되면은 누가 주체가 돼요? 강원도가 돼요? 삼척시가 돼요?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이전해서 신축하게 되면은 그 부지 협의는 저희가 뭐 이렇게 사용 승낙을 받든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되고 주체는 삼척시가 되든 삼척시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 그 네, 땅에 예, 그 땅에 예, 그 의료원에 이제 지금 이전하는 의료원 땅에다가 여기에 물론 이제 그 보도 자료는 보건소에서 냈어요. 그럼 보건소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제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 여기 안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삼척시가 이제 삼척시가 짓겠다고 하는 거는 그 땅을 매입하든 네. 건축비를 대든 삼척시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이게 다 근데 강원도 허락 없이 못 하죠. 강원도가 동의해야 되잖아. 예, 강원도가 땅을 팔든지 네, 강원도가 지방공사 삼척의료원에서 좋다. 우리 의사들을 너희들 지면은 산부인과 지금 현재처럼 넣어주겠다. 네, 이거 다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돈도 삼척시가 다 돼야 되고. 여기 요 보도 자료대로 하면은 그래요. 삼척시가 짓겠다는 거야. 그런데 강원도의 동의가 없으면은 못 해요. 근데 이 맞습니다. 보도 자료를 삼척시가 냈어요. 나는 이 보도 자료를 보고 강원도가 내야 될 보도 자료를 삼척시가 냈다고 생각해요. 여기 내용 보면은 삼척시가 짓는 거야. 왜 이렇게 했지? 아니 저희 그 보도 자료를 저희가 좀 작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 저희가 냈다고요? 예, 저희가 작성한 측면이 있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예, 예.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작성하면은 기획예산실이라고 해야지. 여기 건강정진과 제공부서 담당 과장 담당 다 그거는 보건소에. 이제 시민들 속이는 거잖아. 언론을 속이고. 아니 이게 협업을 통한 거는 맞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작성한 건 맞고 지금 원론적으로 그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제 강원도에서 운영하던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폐쇄가 되면은 삼척시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그 네. 상황은 네. 앞으로 이제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논의하는 과정들 토의하는 과정에 보면 어떻게 최악의 경우에 어떤 상황 최악의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삼척시가 의사 없는 간호사만 해서 선수 조리원만 운영할 형편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보도 자료를 내면은 자 지금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길 기획예산실에서 작성했어요. 시민들도 속이고 언론도 속이진 뭐 속인다는 단어까지는 좀 심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보도 자료를 내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치가 행정이 그렇지 않고 정치가 쫓기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봉책으로 이렇게 미봉책도 아니죠. 행정이라는 게 주체가 있는 거잖아. 누가 땅 주인이고 누가 땅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건물주가 되더라도요. 매입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했죠. 내가 왜 아까 그 예산 편성 시기를 물어봤나. 지난번 11월 12일 날 의원 간담회 때 내년도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8월 달에 일회 추경을 할 겁니다. 이 책 속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지금 보건소 건강정진과 분에 저희가 이제 건축 기획 용역비 2천만 원은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기획 용역비죠. 예. 그죠? 그리고 원론적으로 저희가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허위로 작성한 건 아니고 그 허위라고 보진 예, 않아요. 예, 허위라고 예. 보진 않는데
지금 그 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원도청 삼척 출장소가 따로 있구나. 삼척시청이 강원도청 출장소가 된 꼴이에요. 강원도가 내놔야 될 보도 자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입장은 지금은 지금 강원도 삼척 어려운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강원도 삼척 어려운 속에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폐쇄가 되면은 이게 이제 강원 2020년도에 그 당시에 그 문구를 보면은 더 이상 강원도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전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폐쇄가 되면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삼척시가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도 공공의료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그러니까 어려움과 가장 가까운데 이 산후조리원이 위치해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공공의료과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의 건폐율도 따져보고 조경 면적도 따져보고 일단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럼 도에서 이거를 협의를 해줄 수 있느냐까지 했는데 도에서는 이제 그 준공 처리가 된 다음에 이게 BTL 사업으로 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 이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땅에 대한 뭐 사용 승낙이 됐든 매각이 됐든 협의를 그때 가서 해주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저희가 보도 자료를 작성했지 뭐 이렇게 속이려고 이렇게 아니 속이려고 그런 건 봤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결과가 속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강원도에서 이런 거를 내놔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삼척시가 왜 아니에요? 땅 주인이 예. 이게 지금 운영의 주체가 예. 폐쇄를 누가 했죠? 지금 현재는 이 폐쇄 예정은 이제 강원도에서 할 예정이죠. 폐쇄 결정을 강원도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강원도가 주인이에요. 어? 그럼 우리는 삼척시는 우리가 사정해야 될 입장에 서 있어요. 그죠? 당위성을 가지고 돈을 우리가 부담하니까 그건 어제 했던 얘기들이고 자 옮겨가는 땅 주인이 강원도예요. 응? 강원도라고 협의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본 적은 있어요. 예? 그럼 논의한 사실들이 있는 걸 그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 여부를 알려주면 돼. 제목 봐. 삼척시 공공산후조리 이전 신축 신속 추진 어떻게 신속 추진돼?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고 깊이 있게 대응하고 대응이란 단어를 써줘야 돼. 대응.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강원도가 문을 닫자고 결정했는데 그럼 대응책이 뭐냐? 3년간 2월 10 여기 뭐 10중가요? 12월 10일 날뭐 산모들 모시고 뭐 간담회 뭐 간담회 와서 설명 들을 수도 있겠죠. 어느 산모가 거기서 뭐 소리를 지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착한 시민들인데. 이런 것들로 내가 이제 단 한 명이라도 이걸 보고 있는 시민이 있으면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행정이. 시장이 이런 지시를 했거나 누가 지시를 했으면은 뭐 방법이 없겠지만 시장이 지시했겠죠. 시장이 지시하지 않는데 기획예산 실장님이 뭐 이렇게 건강검진과고 동의도 안 받고 이래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장님 저기 현재 삼척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나온 통계는 681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월 조금씩 주고 있죠. 예. 그 5만 명대하고
6만 명대 인구는 차이가 큽니다. 네. 예. 그냥 이렇게 6만 명대 무너지기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여기 책자에 나온 정책이 보니까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6만 명대 좀 지키는 걸로 좀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절실하게 그걸 깨닫고 있고 하여튼 예, 원시적인 네, 방법은 뭐 저기 주서 뭐 전집 운동이라든가 네.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그런 방법을 하면 임시로 한 500명 이상은 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23사단이 이제 21 경비여단으로 바뀌고 이제 병들 부사관도 많이 줄고 해서 이제 그 부사관 전입은 좀 어렵고 학생들 위주로 보면 입학 시즌에 보면 좀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일반인들도 주소를 전입할 요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가 노력들을 안 해서 그런데 그 앞에 신경 바짝 쓰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정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예. 네. 아까 저기 실장님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네. 우리가 간섭하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총 사업 내용이 돌봄 활성화라든가 공교육 혁신이라든가 미래 교육 역량 강화와 대학과 산학 간이 연계가 되어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차별 사업 진행이라든가 또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우리 삼척시에도 좀 그거를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업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행되는 방향이라든가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우리 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거를 알아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전혀 네, 이상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기획예산실에 대한 그 질의 마치셨습니까? 아, 예, 시장님 저도 저기 하나 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페이지 211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했던 게 학교 우리 삼척교육지원청과 삼척시하고 이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네. 학교체육시설 시민개방 활용에 대한 협약서를 저기 2021년도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서로 상호간 우리가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시에서 또 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학교 시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협약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지역 주민이 왠지 사용을 하면서도 뭔가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학교 치과의 사용에 대해서 약간의 이질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혹시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육경비 사업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다가 시민들 개방에 대해서 적극 협조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시행하고 매년에 어떤 거기 행정실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관계자들은 계속 위치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전출도 가시고 다시 전입도 오시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공문을 좀 발송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는지요? 그게 2021년도에 이제 협약을 맺고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사용 주민 사용 협조 공문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뭐 매년마다 시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저희가 교육청의 공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상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한번 보내고 다음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안 보내면 이런 협약서가 있다는 내용조차도 모르실 거예요. 바뀌신 분들은 또 진급해서 그 위치에 또 오시는 분도 생길 거니까요. 공문이 한 1년에 인사가 보통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네. 보내주시고 보낼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교육장님 해서 보내줄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사용자들이 조금만의 어떤 그 보수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보수가 나올 수 있는 거 그것도 협조 내용에 포함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좀 될 수 있게끔 공문의 그 내용을 포함해서 실행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사용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네, 그렇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조치토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예산안이 43억이 지금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43억 3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를 이렇게 제가 살펴봤을 때 2025년도 그 예산이 43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 2024년도에서도 한 이게 37억이었나요? 예, 어쨌든 이렇게 37억. 예,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반납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보면 2025년도에 43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안을 4억 1,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이렇게 됐고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됐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정도 비중이면 거의 10%에 육박한 금액들이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있는 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산을 해보면 보통 저희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정산금 반환액이 생기는데 그 1년 동안 그 각종 학교 지원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집행 잔액이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교육청에서 아주 순수한 사업 계획을 짜서 순수하게 딱 맞춰서 이제 요거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그 매년 2, 3억씩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이 집행 잔액이 우리가 43억 요번에 43억 2025년도에 43억을 배정했는데 네. 이렇게 반환 금액이 크다고 하는 거는 이 예산 4억만큼 교육청에서 아니면 우리 삼척시에서 삼척시에 우리 학생들한테 예산을 더 편성시켜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더 질 수도 있는 예산인데 예산 잔액이 이렇게 크게 반환돼 들어온다는 건 처음부터 예산의 네. 편성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삼척시가 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4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4억이 반환되면은 그 4억이라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연도만큼이라도 예산을 좀 꼼꼼하게 사용하셨고 예산에 과하 예산이 잡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거의 동일한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기 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정성 평가를 좀 잘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정산 보고는 언제쯤 하죠? 지금 금년도는 내년 3월경이 정산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경. 예. 그럼 집행은 어느 정도 지금은 다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예산 삭감이라든가 예산이 줄어들고 이번에 4억 1,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는 것은 거의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나온 거고 네. 이 정산해서 들어오는 건 3월 정도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네. 다음에 요거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사용하시면서 뭐 미집행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2024년도에 정산이 2025년도에 이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제출했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예산에 반납 금액이 이제 발생했는데 우리 삼척시하고 교육청하고 5대5 매칭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업도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삼척시 예산을 60%하고 교육청 예산을 40%를 사용한 게 있어요. 이게 매칭이 5대5로 갔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2024년도 보면은 이제 그 건덕중학교 간호 연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교육청에서 좀 과오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을 원래 50대 50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60%로 집행하고 그 자부담을 40%로 지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갭 10%에 해당하는 7,4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주의를 좀 주셨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뭐 따로 주의를 줬다기보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나 그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은 우리 공적 자금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남으면 남은 만큼 더 투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2025년도 사업이에요. 2025년도 사업이면 각 학교별로 올라오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있는데 거의 또 비슷한 사업들도 많아요.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마다의 예산의 형평성이 좀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스키 캠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느 지역은 뭐 스키 캠프에서 1,500만 원 있고 5천만 원이 있고 360만 원이 있고 어떤 학생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네. 있겠죠. 네. 근데 이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하고 이 학생들한테 지원에 대한 어떤 항목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예산 제일 잘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데서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조금 학생 수가 적더라도 그 친구들도 똑같은 수준의 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학교가 인구 대비해서 학생 수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아질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 더 나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한다 이러면 예산이 적게 편성된 데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거 네. 검토하시고 비슷한 프로그램에 우리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한 6,8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1,5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890만 원 지원 받는 데도 있고요. 이게 오케스트라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배우고 이래서 발표회를 하고 하는 단계인데 이런 금액적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는 그 운영에 대해서 적게 예산이 편성된 학생들이 많이 된 곳보다는 그 학습의 양이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낮게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좀 더 올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올려주셔야지 우리 학생들이 고루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집행 잔액이 상당히 폭이 큰 부분도 있고 하여튼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뭐 이렇게 그 뭐랄까 배당은 할 수 없고 교육청에다가 하여튼 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학교별로 균등하게 이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시켜서 하여튼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하고 학교별로 차등이 없게끔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납되고 하는 거는 보조금 심의 결정할 때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그 평가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도가 일어난 예산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또 증액을 해야 하고 그 여기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는 좀 축소시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최대한 될 수 있게끔 여기 갈 수 있게끔 사업 성과 평가도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1차 심사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할 수 있도록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은 사실 교육청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네. 삼척시가 삼척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삼척의 미래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돼서 사용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삼척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보면 2025년도에 교육지원청 사업이 따로 이렇게 항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네. 평가되는데 2025년도에는 교육경비 거기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예산이 1억 1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2026년도에는 4억이 편성이 됐어요. 네. 그 차이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사업이 비슷해요. 미래를 준비한 청소년 비전 캠페인 2천만 원, 지역대학 연계 전공 콘서트 800만 원, 두런두런 신나는 영어 캠프가 작년도에 예산 3억이 없는데 이번에 3억이 편성이 됐어요. 네. 그리고 문해대학 숲속 캠프 운영에 2,700만 원, 찾아가는 기후 변화 교육 2,500만 원. 이건 어떤 예산이죠? 요거는 시민들을 위한 예, 이게 교육 프로그램.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시민을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별도 우리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자체 보조 사업에 들어가 있긴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지역과 함께하는 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200만 원이 거기 들어왔어요. 네. 예, 요거는 책자범위 있는데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한마당은 대상이 어디가 되죠? 요거는 금년에는 저희가 뭐 직접 집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내년도 사업에는 이제 그 보조금 사업을 집어넣는데 하여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뭐 체험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안 했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여기 신규 사업 같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사업에 우리 학생들하고 연관성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네. 우리 학생들하고 자라는 우리 삼척의 미래 꿈나무들에 대해서 여기 적정성이 있는지 여기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 캠프는 전년도에 3억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3억이 편성이 됐어요. 네. 이건 어떤 거기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하던 걸 지금 만든 건가요? 요거는 이제 더 나은 교육지구라 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3억을 편성한 사업인데 요거는 하여튼 우리 그 매칭 2억에서 2억을 플러스한 데서 3억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두런두런 신나는 영어 캠프가 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진짜 전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돼. 교육청이 그냥 돈 위탁을 받고 이렇게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면 교육청에서도 이제 전문기관에 이제 맡겨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네. 여기에 대한 비슷한 거기 영어 캠프라든가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꼭 교육청으로 가야 됩니까? 이게 조금 더 예산이 여기 교육청에서 뭐 어디 다른 데다 5천 뭐 어디에다 5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 사업을 다 모아서 진짜 영어 캠프가 제휴된 영어 캠프가 그 예산을 큰 돈 들여서 삼척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육에 어떤 영어 캠프에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한데 예산을 다한데 흩어져 있는 예산을 쪼개지 마시고 네. 한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교육청 지원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4억을 지금 현재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4년간 더 나은 교육지구로 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게 있어요. 이 협약을 할 당시에 삼척시에서 한 4억 정도, 교육청에서 2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사업이 가야 될 예산보다는 조금 뭔가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업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이 기후 변화 교육이라든가 지역 함께 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아마 그 조금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 예산이 2026년도 4년 정도 해서 협약이 됐어요. 네. 2023년도에는 삼척시가 4억 4천, 교육청이 2억, 그리고 2024년, 25년도에 삼척시가 4억을 갖다가 하고 교육청이 2억씩 이렇게 해서 2026년도 마지막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산이 2026년도가 운영이 끝나고 나면 사업이 어떻게 되죠? 그 재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을 재협의를 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조금 더 교육청이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우리 더 투입하는 만큼 삼척시에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이 교육경비 사업들이 프로그램 사업도 저번에도 예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얘기했어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학생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걸 갖다 우리는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 시설 개선 사업은 교육청,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우리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안에 학생들이 또 공부를 또 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다 조금씩 바꿔줘서 수업이 끝난 이후도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바깥에서 수업 외 프로그램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게 승인되기 전에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마지막 우리 개수 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읍면동 질의를 이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그 독일 늑구리 134번지 있죠. 공설원 농장 밑에 그 대지 84평 그 웅덩이 안에 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독일 업장님 아시죠? 그거는 부지 매입을 왜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땅을 안 팔아서 그런가요? 그 사업이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지 혹시 읍에서는 그런 자산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가에서 하겠지만은 그게 저 왜 여쭤보냐면 예. 제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그 산불 났을 때도 올라가면서 뭐 군인 차량들이 사고가 나고 엄청나게 빈번하게 사고가 나거든요. 그 축구장 옆에 그리고 공사농장 밑에
제가 쭉 파엔 그 집 예, 말자. 예, 그 집이 그 어머니가 계신데 예. 매각을 절대로 못 하신다고 거기서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제분들이 상의를 했는데 자제분 중에 한 분이 마침 저하고 친구예요. 동창회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형제분들이 다 반대를 어머니 복지 때문에 평생을 사셔서 못 옮기신다 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의회 들어온 지 한 3년, 4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누군가가 설득을 공유자가 4명이니까 보니까 형제들끼리 같이 공유자가 4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입 도로 자체가 또 위험한 데다가 또 들어가면서 실제 뭐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공설운동장을 또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저거 사고 난 것도 한 3-4번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예. 그 경사도 세고 이래서 예. 한 4-5년 전부터 계속 매입하려고 역대 읍자님들이 계속 그걸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뭐 한 번도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기업 차원에서는 살려고 매년 시도를 했는데 자제분들이 최종적으로 확답이 나온 게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는 그 집을 떠나실 수가 없다로 결론이. 그래 한번 제가 안타깝습니다. 시를 위해서 또 한번 계속 뭐 이렇게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저희가 한번 더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알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는 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산후조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을 안 가지니까 책임 소재가 자꾸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접촉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업자님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저기 우리 원덕하고 근덕이 좀 해당될 수 있는데 저기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목욕탕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나가는 목욕 쿠폰이 이렇게 현금으로 정리돼서 이미용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러면 목욕탕의 수익이 조금 줄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용역 조사 결과에서 우리 시비가 지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항이 조금 적용이 되다 보면 좀 빨리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여기 각 면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법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감사법무실 소관 2026년 본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감사법무실은 전년 대비 1,654만 원을 증액한 도비 포함 3억 2,9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감사관리에서 일반 운영비와 청병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 등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정입니다. 법무통계관리에서 법무행정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에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으로 각종 소송,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등으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6쪽 상단입니다. 통계 지원에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3,4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조사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도비 포함 5,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2025년도 청년도 평가는 언제 합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작년도 봤을 때 작년도에 12월 19일 날에 발표가 네. 됐습니다. 네, 아마 네. 올해도 그쯤 되면은 아마 발표를 할 것 그래. 같습니다. 올해는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저희가 등급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저희들도 그 노력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노력을 했었고 네. 지금 그 외부 설문 평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좀 등급은 올라갈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 법무실로 이제 생기면서 감사 법무실이 생기면서 이제 청렴도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시장께서 뭐 굉장히 눈에 도드러지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그 올라갈 거라고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욕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그 상승 추세 있을 때 계속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이랑 내년도 2025년 예산이나 2026년 예산이 지금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네. 좀 더 청렴도에 관한 어떤 그 예산들을 좀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청렴도에서 그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네. 일단 좀 열심히 좀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네. 예산 부분은 저희가 그 이 정도 그 본 예산에는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혹시나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을 통해서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직원들의 어떤 민원 서비스가 좋은 직원이라든가 네. 이런 직원들 친절한 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네, 네. 그런 어떤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더 확대를 하더라도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최고치까지 가려면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을 한다든가 뭔가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네. 좀 더 나은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네,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다행히 그래도 청렴도 평가가 잘 나온다니까 그래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 심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 계약 심사 운영에서요. 이와 연계를 해서 올해 계약 심사를 통해서 확보한 주요 절감 성과가 있다면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등 분야별로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절감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 심사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네. 업무 추진 보고 시에는 추진 실적에서 전체 절감률이 0.86%이고 절감액은 13억 1,100만 원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절감률이 높았던 심사 대상은 공사가 1.74%고 그다음에 절감액은 4억 2,4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절감률이 생각보다 업무 추진 보고시에 보고할 때는 낮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절감률과 절감액인지 지금의 어떤 현 상태로 본다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 저희가 그 설계서가 들어올 때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 이제 품셈에서 그대로 이제 품셈 자료가 워낙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물론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유료대라든가 그다음에 그 약간의 이제 그 적용이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그 설계를 했을 때 기준하고 저희가 심사할 때 기준이 조금씩 그 유료대 적용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뭐 조금 조정하고 크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업무 볼 수 추진 있습니다. 보고시랑 거의 비슷하게 예, 간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가장 이제 절감률이 좋았던 게 이제 공사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사 부분이라든가 또 설계 변경 심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통한 절감률이나 개선 효과는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전체 비슷하다 할지라도 네. 예. 물론 이제 그 설계 변경 시에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품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유료대 적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장비대 뭐 사용이라든가 이런 그 소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크게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네. 그 잘못 적용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좀 적용해서 조금의 그 기준 자체가 좀 다른 적용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좀 그 절감 사항은 있었습니다. 절감 사항이 있었지만 그렇게 획기적인 성과는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죠? 업무 그러니까 추진 기본- 보고시보다 네.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한 걸로 네, 보니까 네. 그래서 특히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이라든가 어떤 설계의 적정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 법무실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관련 시가에서도 협조 체계를 좀 강화해 주셔서 좀 이렇게 절감률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계약 심사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또 성과 중심의 계약 심사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 검토부터 사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어떤 성과 중심의 통합성 심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약 심사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거 조금 절감률과 절감액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실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우리 감사 법무실은 2025년도 본 예산에 처음 담았는데요. 네. 지금 딱 1년이 됐어요. 네. 3회 추경에서 보면 지금 현 본 예산보다가 약 한 7억 7천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약 한 보면 3억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본 예산은 뭐 2025년도하고 비슷하게 담았어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해보시니까 감사 법무실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 감사 부분이 이제 직원들의 어떤 복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업무하는 그 어떤 감사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도 물론 이제 청렴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원가 그러니까 심사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직자 점령도도 그렇고 네네. 그죠? 네.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감사법무실에서 할 주요 업무잖아, 그죠? 네, 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렇게 설명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게 계약 심사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이 부분도 공사를 할 때라든가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할 때 공사나 용역 아니면은 물품을 계약하기 이전에 미리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표준 품셈이라든가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다음에 뭐 10% 이상 설계가 변경이 이루어졌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도면이나 필요하면은 설계서나 도시방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기초 자료 수집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적정한지 네.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지 하는 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결과는 많이 얻었어요. 솔직히 여기 보면 제가 계약 심사하는데 이게 7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담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매년 한 37억, 39억, 한 35억, 한 3년치를 매년 이렇게 계약 심사의 절감을 효과를 보았어요.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예산은 너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 선정위원회 공법 심사를 하잖아요. 어떤 공법을 쓸 것인가, 그죠? 네, 네. 그런데 공법 심사 선정위원회를 보면 40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네. 혹시 아세요? 네, 네. 그런데 여성분은 없어요. 원래 잘 안배하기로 돼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그러니까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심사비를 7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몇 회인가요? 8회인가요? 네. 이렇게 작게 잡아도 괜찮나요? 저희가 공법심의위원회는 네. 물론 40명으로는 돼 있지만 그게 분야별로 또 다르게 있습니다. 음. 다르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할 때는 한 번 네. 할 때 7명이 음. 지금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 좋은데 예. 공법 선정위원회가 이제 분야별로 있잖아. 그지? 네, 총 네. 40명으로 네. 구성이 돼 있잖아. 네. 지금 2025년도에도 40명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데 분야별로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금액이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네.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이게 계약 심사가 이런 쪽으로도 봐요. 물론 뭐 금액이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산정한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업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업체들이 부풀리기는 좀 하지는 않았는지 업체에서 업체에서 부풀리기는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원가 심사하는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설계를 해 오는 그 업체가 또 따로 있고 그 업체를 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계약 심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바로 다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네. 업체야 뭐 아까도 그랬지만은 10% 이상 뭐 설계 업체가 선정되고 10% 이상 설계 변경이 되었을 때 네, 네. 그런 거는 볼 수가 있는데 최초에 어떤 사업이 설계가 도로잖아, 그죠? 네, 네. 설계 청구하는데 약간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는지 과다 청구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이게 나는 계약 심사 제도가 요게 조금 더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은 설계하는 분들 업체도 그렇고 우리 삼척에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들어가면 이 설계를 거의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 설계를 꼼꼼히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야지만은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걸 좀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실장님. 네네. 직원 그 한 분이 네. 지금 이제 토목직 직원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물론 그 설계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설계서라든가 그 혹시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궁금한 사항이라 있으면 뭐 담당자하고 확인을 한다든가 철저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인건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하여튼 어떤 방법을 좋은지 아까 보니까 예산은 1년에 한 37억, 39억, 35억 이렇게 2025년도도 물론 2024년도 거지만은 한 35억을 절감을 시켰어요. 계획심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